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헬스케어 바닥에 계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 분들이신데요. 메디블록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윤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그래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표님 본인 소개하고 메디블록이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블록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특별히 하고 있는 일 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기획자문위원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랑 같이 마이에스웨이 추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디블록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회사는 의료정보 플랫폼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세 가지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나세아라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 파나세아라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진본 증명, 그 다음에 신원 인증, 개인에 대한 신원 인증, 의료기관의 신원 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표면에 드러나는 프로덕트로는 이제 환자용 앱인 메디패스랑 의료기관용인 소프트웨어인 닥터 팔레트가 있는데 환자용 앱인 메디패스는 이제 의료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환자의 건강 관련 서비스나 또는 어떤 편의적인 서비스, 의료기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닥터 팔레트는 메디패스가 사실 이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접 연결을 하지만 그렇게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의원급이나 병원급을 대상으로 메디패스랑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EMR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사가 이제 의료진이 병원에서 진료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환자가 또 가져가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프로덕트를 잘 엮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의료기관과 환자를 잇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윤설 대표님을 왜 모셨냐고 하면은 최근에 회사로서는 꽤 큰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닥터 팔레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EMR을 새로 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사에도 가가지고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클라우드 기반의 EMR인 닥터 팔레트를 먼저 조금 여쭤보고 그 이후에 이제 메디패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EMR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EMR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EMR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이제 전자의무기록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 이런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EMR로 통칭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요즘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컴퓨터 보고 많이 대화를 하죠. 모니터 보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환자랑 같이 모니터를 보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의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EMR입니다. 근데 그 EMR이 그래서 환자를 진료 볼 때 그 환자가 오늘 뭐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열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의사가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요. 네. 사실 그거 자체가 엄밀하게 좁은 의미의 전자의무기록이긴 하죠. 그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의사가 그러면 당신의 질환 뭐 진단은 무슨 뭐 위염인 것 같다, 무슨 장염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진단을 쓸 거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네. 뭐 수액을 주기도 하고 또는 뭐 내시경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가 얻어낸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전자적인 어떤 데이터 형태로 남게 되고 그렇게 전자적으로 데이터 남은 거를 밖에 있는 뭐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 환자한테는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는구나. 네. 또는 이 환자한테는 지금 내시경실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안내하든지 뭐 엑스레이 찍도록 안내하든지 이렇게 병원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환자의 기록이라는 개념에서 전자의무기록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환자의 기록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원 내 업무 플로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광의의 의미에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아마 저희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할 텐데요. 종이 차트에 많이 썼던 있죠. 거를 이제
약간 전자 차트 형태로 옮겨간 것이 아마 EMR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약간 더 넓은 의미에서 워크플로우, 병원의 워크플로우까지도 이제 EMR에서 할 수 있고, 그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료하실 때 매우 중요한 그 시스템이 EMR인데, 그 EMR을 이제 메디블록에서 아예 새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게 이름이 닥터 팔레트예요. 사실 닥터 팔레트는 저는 조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EMR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고 처음 출시를 예. 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면 사실 과거 세대 프로그램이라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지거든요. 윈도우에서 그거 프로그램 띄어서 가는 모습 보면. 네. 근데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주소 치고 들어가면 뭐 그냥 구글 드라이브나 슬랙처럼 동작을 하는데 네. 그런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지금 아예 출시를 했고 네. 아마 좀 이쪽을 아시는 분은 써보시면 이거 진짜 왜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기존의 이제 EMR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클라우드로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요즘 그 나오는 사실 저희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에서 EMR을 내놓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요즘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EMR을 개발하고 계시죠. 다 클라우드로 내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EMR을 내놓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연결성을 가진 EMR을 내놓기 위한 게 가장 커요. 기존의 이제 EMR은 병원 내부에서만 쓰기 위한 EMR이었거든요. 네. 병원 내부에서만 쓰기 위한 EMR이었고, 그래서 원장님 컴퓨터에다가 보통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그 각각의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해요. 액세스를 하고, 그래서 원장님이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면 뭐 간호사든 누구든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원장실에 있는 PC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서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메타버스, 그리고 사실은 그거 이전에 이제 모바일 시대인데 네. 의료기관 밖에서 뭐 의사도 환자의 기록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기록을 리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동작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새로 붙일 수도 있겠죠. 기존에 이제 의료기관의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는 많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보된 서비스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본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하기 위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형태가 클라우드가 아닌가. 네. 다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내놓게 된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이렇게 클라우드로 만들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만든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첫 번째 가장 장점은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약을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평원이 이제 등재한 어떤 KD 코드나 이런 거에 따른 약이나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검색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검색하게 하고 별도로 검색한 거를 등록한 것만 뭐 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클라우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모든 거를 검색할 수 있듯이 저희도 그냥 환자 처방 넣을 때 약을 조금만 검색하면 그게 이제 내가 등록한 약뿐만이 아니라 심평원에 등록된 모든 약이 한 번에 검색될 수 있도록 네. 한다든지 컴퓨팅 파워를 원장님 PC에 국한되지 않고 네, 클라우드 그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고 또 보통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또 환자 기록이 많아지면 느려지더라. 굉장히 무거워지죠. 이 표현을 항상 하시는데 네. 그럴 염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 진료하는데 프로그램이 느리면 본인도 짜증나고 그리고 환자 보는 시간도 늘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의원의 수입에도 좀 저해가 되는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첫 번째 연결성, 두 번째 속도,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보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클라우드이면 오히려 보안이 좀 취약할 수도 있지 않나요? 원장실에 PC 있으면 문 잠가놓고 가면 되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 잠가놓고 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외부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네. 사실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DUI도 해야 되고 공단 환자 조회도 해야 되고 그 EMR 프로그램 자체가 외부랑 연결 없이 존재할 수는 없는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킹에 더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장님이 매일 어떤 거 잘못 열었을 때 또는 원장님이 아니라 직원이 그렇죠. 네. 직원이 뭔가 잘못 열었을 때 그거에 의해서 뭔가 심어지고 네. 그래서 해킹 당하고 음.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네. 네. 사실 수억 물어주는 그런 예. 원장님 얘기 들으셨을 예, 거예요. 실제로 뭐 언론에서 그런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 같은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장님들이 어떤 보안 체계 이런 것 잡고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클라우드 업체에서 맡기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게 훨씬 보안적으로 안전하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 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랑 더해서 백업 관련 문제. 음. 원장님들 여쭤보면 백업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 그런데 그 컴퓨터가 하드디스크 날아가면 아시죠? 네.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네. 예, 또는 뭐 이제 별도로 막 나스나 네. 이런 거 구축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저기 백업 안 하시면 날려먹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업체들에서 그래서 하드 2개 정도 달고 데이터베이스 덤프 다른 데로 뜨고 네. 이 정도는 제공하는 것 같고 네.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뭐 보안적으로 안전하지만 그 백업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3카피, 4카피 이렇게 백업이 항상 되니까 네. 그 부분도 훨씬 안전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보통 이제 클라우드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다고 해서 우리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원장님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연결될 때 자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그래야만 되고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쓰는 컴퓨터 또 직원이 쓰는 컴퓨터 버전들이 그 프로그램 버전이 다르다 보면 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네이버나 구글 드라이브, 노션 같은 거 써보면 알잖아요. 네. 모두가 똑같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네. 특히 심평원 고시 같은 거 EMR 프로그램은 자주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반영되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이제 확장성 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전 그 확장성이 미래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연결성 그리고 뒤에 확장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결성과 확장성. 네. 예, 연결성을 통해서 다른 EMR이나 PHR과 연결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의 라이프 로그 같은 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뭘 측정했는데 그 병원 밖에서 이제 환자들이 뭐 웨어러블 스마트폰 한 것을 이제 EMR로 데이터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 혈압 데이터 뭐 또는 운동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을 EMR에 같이 띄웠을 때 근데 모든 EMR이 그런 걸 다 지원할 수 있냐 또 의사들마다 보고 싶은 라이프 로그 데이터 다를 텐데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가 너무나 많을 거잖아요. 라이프 로그 데이터는. 네. 그러면 그거를 또 분석도 해서 줘야 될 텐데 네. 이런 거를 핵일화된 형태로 EMR로 만들 수 있냐 저희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관련 과에서 모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EMR에 붙일 수 있는 네. 이런 확장성을 저희는 좀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그 플러그인 플레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서드 파티 앱도 만들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과마다 혹은 개별 의사마다 다 커스터마이즈된 EMR을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뭐 저희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뭐 노션이나 슬랙 같은 그쵸. 프로그램들 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슬랙을 쓰면서도 구글 캘린더랑 연동할 수 있고 네. 투두리스트 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고 그런 거 가능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연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아직은 안 되지만 될 예정이고요. 네. 그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게.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CGSS 같은 거 인공지능 같은 걸 붙여가지고서 그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돌아가서 이제 진료를 보조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당뇨학회에서 CDSS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EMR 회사가 이거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EMR 회사들이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모듈로 붙여서 당뇨 환자 보시는 분은 그 CDSS를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고혈압 환자 보는 분들한테는 이제 고혈압용 CDS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확장성 이런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닥터플래트도 이제 그 플랫폼도 개발을 하시고 거기 추가되는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것도 개발을 내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들을 이제 좀 완성도 높이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긴 한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는 뭐 저희만의 스토어 같은 것도 생긴다든지 그래서 어떤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또 서드 파티가 제공하는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의 앱스토어 또 하나의 앱스토어처럼 되겠는데요, EMR 앱스토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실제로 근데 외국에 있는 EMR들 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EMR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방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제 사실 다른 클라우드 EMR 뭐 한국이든 해외이든 비슷한 접근을 하는 곳이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비슷한 접근을 하는 곳들이 있군요. 예, 현재 그렇게 하는 곳들이 좀 있기는 하고 그런데 아직 아주 뭐 자유롭게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도 표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에 도입을 하면 뭐 누구나 이런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우리 EMR뿐만 아니라 다른 EMR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모듈 개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대는 곧 열릴 것 같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앞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EMR을 만드시는 기업들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 다른 그 클라우드 기반 EMR과 닥터팔레트가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이제 국내에 있는 다른 클라우드 EMR이랑 저희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알기로 저희 거 빼고 다른 모든 업체들 클라우드 EMR이 윈도우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는 뭐 크롬이든 엣지든 이런 웹브라우저 아니면 그 맥의 사파리든 이런 데서 주소 치고 들어가면 그냥 네이버 쓰듯이 구글 드라이브 쓰듯이 쓸 수 있는데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설치형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 플랫폼 지원이라든지 확장성에 있어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거는 뭐 윈도우가 아니더라도 맥이더라도 아니면 뭐 개발자들 좋아하는 리눅스나 네. 더 나갈 것도 없이 그냥 태블릿은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네. 저희 태블릿 웹브라우저에서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꼭 진료실이 아니더라 뭐 시술실, 수술실 이런 데 걸어놓고 이 환자 기록을 이랬지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고 앱 버전도 있어가지고 뭐 앱 버전으로 태블릿 쓸 수도 있고 뭐 앱에서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로 비유하자면은 다른 클라우드 기반 EMR들은 우리 뭐 MS 워드나 아량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닥터팔레트는 이제 그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덕스 같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정확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노션이나 슬랙도 마찬가지 형태로 다 지원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웹이니까 그런 확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이런 그